무담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키움 박준현 선수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거는 거의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러면 계속 이렇게 이 선수가 젊은 선수인데 이 부담을 계속 갖고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참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학폭 논란에 사과를 하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다. 미성숙한 언행에 있어서는 반성하지만 또 사실관계는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마운드 위에 오를 수도 있고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는 내용. 뭐 그렇죠. 네. 뭐 KBO가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구단에서도 징계를 자체 징계를 주지 않는 이상 이제 정상적인 프로야구 선수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키움도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프로야구 선수 활동을 하는 건데 문제는 부담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정철원 선수도 사생활 문제로 네. 그런 부담이 있듯이 이 학폭 이슈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비근한 예로 나균환 선수가 한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생활 문제로 그게 터지니까 그해 완전히 조금 크게 못했죠. 네. 그게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나이가 또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마운드 위에 올라갔을 때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공만 던진다라는 거는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이게 사실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린 선수이고 올해 1년차 신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있을 거고 이게 야구를 계속 잘하면 모르겠지만 못했을 경우 성적이 안 났을 경우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어린 선수가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 아닌 우려가 좀 되고 일단 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서면으로 그냥 사과해라라는 판결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정말 본인이 무고하다면 내가 이걸 괜히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없던 일인데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이걸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걸 좀 인정하는 것 같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떤 생각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본인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일부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까지 다 전체를 사과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긴 해도 이게 이슈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구단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 위험 리스크가 좀 많잖아요. 이게 사실 드문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사실 진짜 저희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 할 때도 이미 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키움이 그럴 리 없다. 우리는 그냥 데리고 간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을 내린 지 또 얼마 너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이슈가 좀 커진 느낌도 좀 있어서 키움 입장에서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곤란하죠, 당연히. 자, 한화가 기아로 김범수 선수, 보상 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마다 중요한 소식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목요일도 야구가 계속 빛을 발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주인공 젊은 투수였네요. 그러니까 양수호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 네. 기아와 하나가 서로 약간 윈윈한 느낌. 기아는 이제 부족한 불펜 자원을 FA로 채웠고 하나는 김범수 선수 대신 젊은 양수호 선수를 픽업했는데 저는 잘 픽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보면 이 양수호 선수는 사실은 어찌 보면 즉시 전력감으로 뽑았다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또 볼 수도 그렇죠. 있을 유망주죠. 것 같은데. 네. 지난해 신인인데 4라운드에 이제 기아가 지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선수가 한 2, 3라운드? 한 3라운드쯤에 뽑힐 만한 선수인데 조금 지명이 좀 늦었어요. 네네. 근데 153kg 그 구속 나오고 그렇다. 폼은 좀 특이한데 3쿼터인데 좀 특이해요, 폼이. 되게 와일드한 투수고 네, 제가 네. 고등학교 때도 되게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좀 밀렸었어요, 지명 순위가. 근데 이제 기아 가서도 작년에 뭐 153 이상을 던지던 투수였고 하나가 조금 진짜 잘 데리고 온. 사실은 근데 또 그런 구위도 있고 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라고는 했었는데 사실은 이 1군 마운드에서 볼 기회가 많았던 선수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만큼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네네. 거의 신인급 투수인데 네네. 하나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뭐 10년 안에는 더 좋은 멤버를 꾸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워낙에 또 투수들을 조련하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는 네. 또 하나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코치님이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데려가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 싶은 건 어떤 걸까요? 뭐 지금은 워낙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에 녹아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프로 무대라는 마운드에서 적응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또 양상목 코치님은 또 이렇게 신인급 선수들을 잘 조련해서 또 1군 마운드에 올리는 걸로 또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또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선수가 이 정우주 선수랑 또 친하대요. 그래가지고 벌써 닉네임이 붙었어요. 우주수호. 괜찮은데요? 정우주 선수와 양수호 선수 둘이 네. 붙어가지고 우주를 소화한다. 아니 뭐 정우주는 전주고고 양수호는 그 공주고니까 네네. 가깝잖아요, 지역이. 네네네네.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좀 동기고 뭐 친한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 양수호 선수가 1군 기록도 없고 2군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아에서 던지는 거 보고 지명했다기보다는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고 지명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공주고니까 네. 이 한화팜이잖아요. 물론 이게 전면 드래프트라서 뭐 1차 지명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지역 선수를 좀 관심 있게 보잖아요. 어느 구단이나. 네네. 근데 이게 좀 주요한 것 같고 당초에는 하나가 즉시 전력감을 뽑지 않겠냐 그런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유망주 픽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감독의 의견보다는 단장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것 같고 손혁 단장 자체가 공빠른 구위형 투수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혁 단장의 그런 의견이 반영된 픽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지난해 이제 그 기아가 그 6월에 한 달 동안에 신인급 선수 3명을 이제 그 미국 아카데미에 보냈어요. 트레이드라고. 그때 이제 양소호가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스프링 캠프 명단에도 투수 21명 중에 한 명이 그 양소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요. 타 구단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구단에서 지금 관심 있게 키우는 선수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참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에서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있던 네, 선수라는 네. 것에 주목을 했다라는 네. 걸로 볼 수가 있고 말씀대로 손혁 단장님이 좀 관심 있게 봤던 선수라는 것이 뭐 드래프트 때부터 지켜봤던 선수다 뭐 이런 인터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하나의 미래를 또 책임지겠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또 정우주 선수와도 드래프트 현장에서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걸 봐서는 또 두 선수가 내는 시너지 효과까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잠깐 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하나가 이 즉시 전력감을 뽑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팬분들이나 뭐 여러 팬분들 다른 구단의 팬분들도 또 계시다 보니까 이때 가슴을 쓸어내린 또 한 명의 선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최근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손아섭 선수가 아니었을까 또 싶기도 하고. 외야수를 안 데려갔습니다. 네, 외야수를 데려오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손아섭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의 조금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점점 손아섭 선수는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 구단 하나인
체계를 잘 해야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돈보다는 자기 명예를 쫓는 게 더 맞는 선택일 것 같고 하나 입장에서도 손아섭 선수를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계약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또 하나 입장에서도 투수를 지목한 것 자체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열어둔 거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근데 했거든요.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투수를 양소 선수를 지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멤버 가지고도 충분히 5강 안에 구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즉시 전력보다는 유망주를 더 선택한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윤성민 선수 유튜브에서 또 정우주 선수를 봤다. 플립소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양소 선수에게도 하나의 간 게 또 기회일 수도 있겠고 또 고향 팀. 그렇죠. 네네. 본인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주랑 친해요. 대박. 이라고 플립소리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그래서 또 팬분들의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지목된 양수호 선수의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정영일 코치님의 눈으로 한화와 기아를 좀 더 깊게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희 목요일도 야구에서 아주 야심차게 밀고 있는 코너입니다. 야구 선수들을 선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영일의 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범수를 영입한 기아 그리고 김범수의 공백이 생긴 한화 이 두 팀의 불펜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뭐 일단은 기아는 불펜이 약점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네. 지금 홍건희 선수, 조상우 선수, 김범수 선수를 계약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플러스 요인을 만들었고, 반면 하나는 김범수 선수가 기아로 갔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른 선수로 그 자리는 메꿀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조동수 선수나 이런 왼손 투수들이 좋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황준서 선수도 불펜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엄상백 선수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불펜으로 뛸 가능성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불펜은 김범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기아는 반대로 김범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김범수 선수가 좀 도발을 좀 했잖아요. 네. 이 강팀 하나보다 기아 불펜이 더 강한 것 같다. 뭐 하나를 두둔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팀 기아를. 네. 네. 사실 김범수 선수가 기아 불펜이 더 강하다고는 했지만 네. 지난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의 마운드가 사실 성적이 그리 좋지는 그렇죠. 또 않았다 보니까 오늘 또 계약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정범모, 장세용 코치를 기아에 합류시켰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기아가 좀 마운드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기아가 지금 좀 분위기 반전을 하고 싶어서 조금 많이 보강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FA 선수들도 영입하는 거나 그리고 새로운 코치님들 계약하는 걸 봤을 때는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장세용 코치님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범모 코치는 사실은 뭐 선수 시절부터 좀 봐왔던 게 네네네. 있어서 그런지 장세용 코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혜태 시절부터 기아까지 되게 오랫동안 한 팀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 전담 트레이너로 메이저리그도 몇 년 동안 갔다 오셨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하나에서 작년까지 계셨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팀이 기아로 돌아갔는데 되게 이 트레이닝 지식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미국 생활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아 선수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학창 시절 때부터 계셨었거든요. 해태 타이거즈에서 그래서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아는 뭐 여러 가지로 플러스 요인이 많네요. 네. 코치님도 어찌 보면 좀 친정으로 돌아온 거나 다름없는 그런 네.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선수를 데려온 걸로 모자라서 이 한화에 있던 코치들까지 쏙쏙 빼왔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기아가 하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마운드를 하나에서 꼭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렇게 웃으실 줄은 몰랐는데 저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약간 라이벌 의식이 서로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도 막 서로 도발하고 뭐 코치진도 데려오고 뭐 선수들도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글쎄요. 한화하고 기아가 그렇게 라이벌 구도는 아니잖아요. 과거에게 봐도. 라이벌 구도는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가기 나름. 그렇죠. 뭐 그런 구도가 생기려면
뭐 SK랑 두산처럼 음. 뭐 한국 시리즈에서 시리즈. 자주 붙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하나하고 기아는 포스트 시즌을 한 같이 붙은 적이 되게 있었나요? 2006년으로 기억해요. 2006년. 2006년 네. 기아 하나 대 하나. 기아 플레이오프. 예. 제 기억으로는 2006년일 그러니까 거예요. 자주 이렇게 붙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좀 라이벌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예. 그렇군요. 한국 시리즈에서 붙으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요. 한국 시리즈에서 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이렇게 약간 윈윈 전략이 돼서 진짜 근데 하나하고 기아가 한국 시리즈 붙으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예, 지금 팬덤이 뭐 1, 2를 대한민국이 난리 나죠. 팀인데. 대한민국이. 예. 진짜 그 빙그레 혜태 뭐 이 시절에는 그래도 조금 그렇죠. 이렇게 그때는 좀- 그랬죠. 네. 예, 그 당시는. 근데 이게 80년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붙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플레이오프가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것도 2006년이니까. 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약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두 팀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있는데요. 정인영 아나운서님 집에 계신 기아 팬은 김범수 오고 최근 기아의 행보에 대해 어떤 반응이던가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솔직하게 해주세요.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네, 솔직한 뭐 반응인데 저희 남편은 조금 이렇게 뭐 야구 팬분들은 뭐 본인이 애정하는 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냉소적으로 괜히 또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남은 FA 시장에서 남아있던 불펜 투수도 이렇게 잘 데리고 와서 이제 시즌을 꾸리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